자, 우리 반 확통반 맞죠? 자,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은 이번 주 수일, 일요일 날 시작을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은 뭘 하느냐? 우리가 저기 수학하 1학년 2학기 때 배웠던 수학하 과목에 있던 경우의 수 그리고 순열과 조합 그거를 이제 뭐 오늘 시험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한 번 더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알았죠? 왜 이걸 다시 하냐면 뭐 당연히 순열, P 쓸 줄 알아야 되고 NPR 쓸 줄 알아야 되고 NCR 조합도 쓸 줄 알아야 되고 거기 나오는 특정 유형들에 대해서 뭐를 다시 한번 확정해서 다시 한번 더 물어봅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너희가 뭐 고등학교 2학년이 안녕? 고등학교 2학년이 됐다고 해서 판별식을 안 쓰는 게 아니잖아. 그지? 뭐 중학교 거야 거의 안 나오지만 1학년 때 배웠던 근의 분리 계속 2학년 때 괴롭혔었잖아. 그런 것들처럼 수학 하에 있었던 순열 NPR과 조합 NCR이 분명히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에서 쓰입니다. 알았죠? 계속 너희들을 따라다닐 거라서 일부러 오늘은 하루 더 복습을 하고 이번 주 일요일부터 이제 확통 진도를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오늘은 그래서 교재는 딱히 필요 없고 내가 프린트 이제 나오는 대로 바로 줄 겁니다. 뭐 숙제는 그래서 오늘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클리닉도 없고 알았죠? 클리닉은 다음 주부터 숙제는 이번 주 일요일부터 나갑니다. 알았어요? 자, 일단 수학 합때 제일 먼저 했던 건 이게 아니죠. 뭐였어요? 경우의 수. 근데 수학 하에 있었던 경우의 수는 당연히 완전 너무 기본 상식이라서 사실 내가 딱히 설명도 안 하려고. 경우의 수에서 배운 걸 딱 한 세 개로만 정리해봐라고 하면은 또는이 붙어 있었으면은 합의 법칙, 더하기 두 가지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해서 더하는 거, 곱의 법칙.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뭐 한다? 각각의 경우의 수와 경우의 수를 곱해준다. 예를 들어서 동전을 두 개 던지고 주사위를 내가 뭐라 그랬어 방금? 동전을 하나 던지고 주사위를 하나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 12가지. 왜? 동전인 앞면 아니면 뒷면 두 가지. 주사위는 6가지. 그래서 곱해서 12가지잖아.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이제 여사건의 경우의 수. 자, 요거 하면서 이제 잠깐 용어 하나만 좀 설명을 하고 갈게요. 나랑 수학하를 했던 사람들은 다 한 번씩 들었겠지만 수학하를 나랑 안 하고 다른 데서 공부하고 온 친구들은 사실 사건이라는 단어는 아직 안 들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원래 이제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에서 먼저 배우는 건데 나는 이제 수학하 때부터 썼던 거라 그 용어부터 먼저 설명 좀 하고 갈게요. 자, 첫 번째 시행이라는 용어가 하나 등장을 하고요. 사건이라고 하는 용어가 하나 등장을 한다. 수하나. 시행이 뭐였지? 대답. 수하나. 시행이 뭐였지? 혓바닥 세우는 소리 뚜아니 하지 말고 이런 거나 대답 잘하세요. 수하나. 시행이 뭐였지? 이거 안 돼 이거. 굳었네. 시연이한테 SOS 치지 말고 시연아 넌 아냐? 시행이 뭐야? 어? 아 현우? 아 오케이. 현우야 시행이 뭐야? 뭐래노? 어허? 아 확률을 굴리는 거 뭔가 좀 이상한데? 으 바들바들 떨리는 거 봐. 아우 되게 없어 보이네. 수연아 혹시 시행이라는 용어 들어봤니? 안 들어봤어? 시행 아는 사람 시행 아무도 몰라? 기억 안 나? 자 시행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말 그대로 하나의 행위. 그러니까 아까 뭐 내가 동전을 던진다 주사를 던진다라고 했잖아. 그때 동전을 하나 던지는 거 자체를 하나의 시행이라고 부르고요. 주사위를 하나 던지는 거, 뭐 대표를 하나 뽑는 거, 뭐 남자들을 줄 세우는 거, 뭐 여학생들을 뭐 일렬로 줄 세우는 거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다 시행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사건은 그러면 뭘까? 시행의 어느 한 결과를 얘기를 합니다. 결과라고 하자. 자, 그때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사건들을 보면 뭐 있겠어? 뭐 1의 눈이 나온 사건, 2의 눈이 나온 사건부터 해서 6의 눈이 나오는 사건까지 여러 개 있겠지. 그런데 뭐도 있다? 예를 들어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해서 몇 개의 사건들을 묶어서 하나의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뭐 홀수의 눈이 나온 사건, 소수의 눈이 나온 사건 등등등 있겠죠. 그래서 여사건이라고 하는 용어는 왜 등장을 하냐면은 자 사건이라고 하는 건 시행의 어느 한 결과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자면 집합과 사실 똑같은 용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냥 편하게. 알았죠? 그래서 어떤 거라고 얘기하냐면은 주사위를 하나 던지는 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사건이라고 하면 뭐 있겠어? 중괄호 1, 2, 3, 점점점 6이라고 실제로 표현을 해요. 알았죠? 그래서 그냥 집합처럼 써, 우리가 수학에서. 알았음? 자, 그러면 여사건이란 건 뭐겠어? 여집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 어떤 거? 자, 너희들이 교과서에서 또는 일반적인 문제집에서 봤던 용어를 설명하고 바꿔주면은 적어도 를 포함하는 경우의 수라고 배우지.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몇 명이야? 남자 둘에 여자 넷이야? 현재? 왜 이렇게 결석이 많나? 자, 남자 2명, 여자 4명이 여기 현재 몇 명이야? 지금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대표 3명을 고른다고 쳐보자. 그냥 이것만 치면 뭐야? 6시3이죠. 6명 중 3명 뽑기. 맞지? 자, 근데 여기서 적어도 한 명이 남학생을 포함하는 경우의 수라고 해보자. 그러면 뭐 해야 돼? 남자가 1명 있는 거, 남자가 2명 있는 거 뽑아도 돼. 맞죠? 근데 뭐 어떻게 해도 된다? 전체의 경우의 수 6시의 3에서 여자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4시의 3을 빼면 되겠지. 뭐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를 우리 여사건의 경우의 수라고 배웠고, 확률과 통계에서도 계속 여사건의 경우의 수는 따라올 겁니다. 알았죠? 자, 여기까지가 그냥 경우의 수야. 다 기억나지? 자, 이제 어디로 넘어간다? 이제 오늘 진짜 하려고 했던 어디? 순열 그리고 조합으로 좀 넘어갑시다. 자, 요 녀석은 그냥 뭐 지우진 않을게. 순열과 조합, 그리고 미리 다음 시간에 배울 용어들까지 같이 좀 몇 개 설명을 할게. 이 정도면 되겠지? 좋아. 자, 한 번 더 물어볼까? 주연아. 뭐 어차피 넌 나랑 수학 안 했으니까 뭐 용서할 수 있어요. 순열의 정의가 뭐예요? 순열의 정의가 뭐죠? 기억나나? 안 나나? 지우라, 순열이 뭐였지? 응? 응? 모르겠어? 현우야. 입만 옴짝달싹하고 있냐? 아, 모르겠어. 수현이. 자, 모르는 걸로. 시연아, 순열이 뭐였지? 오케이. 수아나, 넌 순열이 뭐였는지 기억나니? 거의 뭐 한 30점짜리 답이네. 이래서 내가 복습을 하자고 한 거야. 자, 순열의 정의가 뭐냐면은 일단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내가 수학 할 때 했던 얘기부터 한 번 더 시작을 해줄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숫자 카드가 1, 2, 3, 4가 있어. 그 숫자 카드 4장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3자리 정수를 만든다라고 쳤을 때 100의 자리와 10의 자리와 1의 자리에 누가 들어갈지를 뭐 말 그대로 경우의 수를 세워보잖아. 그때 한 장의 카드는 한 장씩만 있다라고 한다면 1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4가지, 3가지, 1의 자리는 2가지가 된다. 맞지? 그래서 답은 일단 24시야. 근데 여기서 이 24가 중요한 게 아니라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거. 이때 4가 왜 4야? 4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잖아. 3도 3개 중에 하나 고르기고 2도 2개 중에 하나 고르기잖아. 여러 개가 있을 때 하나 고르는 거는 중학교 때부터 해왔거든. 근데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지. 뭐, 이거 숫자 카드 4개가 있는데 그거를 3개를 한 방에 뽑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어차피 뭐 예를 들어서 짝수가 되시오, 5의 배수가 되시오처럼 뭔가 특정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3개를 다 뽑아버리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지. 그걸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일단 순열 그리고 조합이잖아. 그래서 순열도 조합도 전부 다 뭐다?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동시에 싹 다 뽑아버리는 겁니다. 알았나요? 그런데 여기서 순열과 조합을 구분 지어주는 게 있었고 그게 아까 수환이 네가 말한 그거지. 순서가 뽑을 때 그 뽑는 순서가 생각을 한다, 않는다.
알았죠? 그걸로 순열 그리고 조합으로 나눴습니다. 자, 교과서에서 수학학 교과서에서 너희들한테 순열의 정의가 뭐야라고 뭔지 기억나냐라고 물어본다면은 거기서는 뭐였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보통 해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야. 뽑아가지고 나열을 하는 거 뽑는 다음에 그 다음에 나열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거는 내가 생각했을 때 어떤 순열의 한 유형에 해당해. 뽑아서 나열, 뽑고 나열하기라는 유형이 있거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정의하지 않고 일부러 뽑을 때 순서를 생각한다 안 한다를 가지고 구분을 지었고 그것 때문에 가 아니라 그 함수의 개수라는 유형 때문에 일부러 더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다. 알았지? 뽑을 때 순서를 생각한다 안 한다. 알았음?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다른 용어, 확통때 이제 곧 배울 용어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확률과 통계의 제일 첫 단원이 여러 가지 순열이야. 자, 그래서 순열 안에 종류가 여러 가지 나와. 알았죠? 한 4가지 정도 배우는데 그 중에서 딱 오늘은 하나만 딱 설명할 거다. 누구? 중복 순열. 들은 사람이 있을 거야. 그리고 중복 조합.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4가지 순열, 조합, 중복 순열, 중복 조합. 요 4가지가 좀 비슷해가지고 같이 설명을 하는 거다. 알았지? 너희들이 앞으로 이제 몇 특정 유형들이랄까? 뭐 어떤 상황이 계속 주어지겠지만 꽃이 여러 개가 있다. 꽃다발을 만드는데 뭐 몇 개를 뽑는다고 하고 뭐 과일이 몇 개가 있는데 바구니를 담는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알겠지. 여러 가지 시행들을 할 텐데 그때 너네가 중복조합을 쓸지 조합을 쓸지 중복순열을 쓸지 순열을 쓸지는 이 정의를 잘 기억해둬라. 알았죠? 자, 여기서 서로 다른 n개를 어쩌고 저쩌고 여기도 서로 다른 n개를 뽑는 경우에도 다 똑같아요. 그리고 중복조합은 조합의 한 종류니까 당연히 순서는 고민하지 않겠지. 중복순열은 결국은 순열이니까 순서를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앞에 뭐가 붙어 있어? 중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그래서 중복한다라는 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뽑은 거 또 뽑아도 돼. 즉 말 그대로 중복을 허용합니다. 중복을 허용하지 않아요. 자, 보통 말로 이제 그렇게 주기도 해. 중복을 허용하여라는 문제도 있기는 해. 근데 그 중복을 허용한다라는 말을 숨기는 용어들이 몇 개가 등장을 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숫자 카드 1, 2, 3, 4라고 해볼게. 숫자 카드 1, 2, 3, 4가 각각 여러 개 있다. 또는 충분히 많이 있다. 또는 3장 이상 있다. 10장 이상 있다. 이런 식으로 줄 거야. 예를 들어서 1, 2, 3, 4가 다 3장 이상씩 있어. 그때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고 하면 뭐야? 111도 가능하잖아. 그지? 1이라는 카드가 3장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일단 1, 2, 3, 4, 4개 중에서 3개를 고를 건데 순서 생각해서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순서 생각해서 뽑을 건데 중복을 허용할 뿐입니다. 즉 그럼 뭐야? 중복 순열로 풀면 되는 거야. 알았음?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주머니에 공이 빨간 공과 파란 공이 몇 개가 들어있어요. 노란 공 뭐 해서 몇 개 들어있는데 중복을 허용해서 뽑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 무슨 말로 또 대체하기도 하냐면은 뽑아서 확인한 후 다시 넣는 시행을 반복할 때라고도 해. 그럼 뭐야? 또 뽑은 것도 뽑을 수 있잖아. 알았음? 뭐 1, 2, 3, 4, 5 숫자가 적혀있는 공이 주머니에 5개 하나씩 다 들어가 있는데 뽑은 후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5번 반복할 때 만들어줄 수 있는 숫자의 경우의 수는 뭐 이런 거. 알았음? 그런 것들로 이제 중복한다 안 한다는 말을 대체하게 되니까 그거 어쨌든 잘 기억해 두세요. 알았죠? 그 중복 허용한다는 말 대신 나오는 그 용어들을 이것들이 이 중복 허용한다는 말이구나라는 거를 메모를 해서 외우려고는 하지 마. 이 문제를 읽어가다 보면은 이제 그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 왜냐면은 외워버리는 식으로 가게 되면은 새로운 표현이 또 등장할 수 있잖아. 그때 너희들이 또 헷갈려. 아무튼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중복 순열과 중복 조합은 살짝 지울게요, 다시.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확통 얘기 하나만 더 하자. 다음 시간에 우리 영상 왜 또 멈췄어? 돌아버리겠네. 어떡하지? 잠깐만. 뭐 영상은 어디서부터 끊어졌는지 모르겠다. 말은 쌀라쌀라 하고 있을 텐데 영상이 멈춰가지고. 어쨌든 그 중복 순열 중복 조합 말고 자 다음 시간에 배우는 순열의 한 종류 중에 같은 써줄까? 이거는 안 써도 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순열은 순열인데 정확하게는 순열이 아님. 이게 무슨 소리냐? 순열의 정의가 뭐야? 다시 한번 잘 보면 서로 다른 관계 중 알기를 뽑아야 돼.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야? 같은 것이네. 그러니까 이제는 요거 강조해야 됩니다. 서로 다른 것들 중에서 고르는 거를 우리는 순열이라고 한다. 알았지? 예를 들어서 이 어거지로 만들어 볼게 문제를. 자, 숫자 111, 2, 3이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를 골라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나오는 경우의 수는 하나 뽑았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뭐 있어? 몇 가지야? 시연아. 세 가지죠. 1, 1, 1 서로 같은 거 있는 거 구분 안 했잖아. 그지? 물론 저런 상황도 안 줬지만. 알았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한다? 공을 한 4개 뽑을 거야. 그때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고르시오라고 할 때 어떻게 배웠는지를 여기서부터 설명할 겁니다. 알았죠? 그때 순열의 개념을 살짝 빌려올 거야. 즉 서로 다른 것들이 있는 상황으로 풀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풀 때 또는 수학하에서 풀었을 때 내가 한 번씩 얘기를 해주기는 했었을 거야. 나중을 위해서. 뭐 서로 다른 관계 중에서 골라야 돼 라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을 겁니다. 자, 예시 하나 들어볼까? 여기 우체통이 있어. 우체통이 3개가 있어요. 우체통. 자, 편지가 있어요. 자, 편지가 5개, 우체통이 3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 A라는 우체통, B라는 우체통, C라는 우체통이 있어. 뭐야? 서로 다른 우체통 3개. 그리고 이 편지들은 전부 다 똑같은 편지라고 가정을 해볼게. 자, 이 똑같은 편지 5개를 서로 다른 우체통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고르시오. 답은 뭐야? 여보세요들? 여보세요들? 에 나눠 넣는 방법의 수.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내가 문제를 만들 거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 너네가 배웠던 걸 한번 생각을 해봐. 3개 중 5개 뽑는 게 맞아? 5개 중 3개 뽑는 게 맞아? 일단 얘는 틀렸어. 왜? 얘를 P나 C를 고민을 하러 가기 전에 일단 서로 다른 5개가 아니잖아. 그리고 두 번째, 편지 5개를 3개의 우체통에 다 모두 나눠 넣어야지. 근데 이거는 뭐야? 편지 5개 중에 3개만 뭔가 선택을 해서 뭔가 하겠다는 얘기잖아. 그것부터 잘못됐죠. 맞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맞습니다? 3개 중 5개 고르기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해보자. C야, P야 또는 다른 거야? C입니다. 왜요? 말은 쉽지. 같은 편지니까요. 그럼 왜 같은 편지는 왜 C야? 그걸 외울 거는 아니야. 외우면 절대로 안 돼. 다른 편지인데 CP가 아닐 때도 있어. 좀 이따 문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다. 자, 왜 C야? 말 그대로 우체통을 뽑아서 뽑을 때마다 우체통을 5번 뽑지? 5번 뽑을 때마다 뭐하니? 한 번 뽑아서 편지 하나. 다음 또 3개 중에 다시 하나 또 다른 우체통 또 뽑아서 편지 하나. 뽑을 때마다 편지 하나를 넣는데 첫 번째 뽑히나 세 번째 뽑히나 똑같은 편지 받아가잖아. 그러니까 조합이지. 알았음? 이런 식으로 너네가 만들어 가야 돼. 절대로 다른 편지 P 같은 편지 C 이딴 짓을 하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순서 있다 없다? 순서가 없다. 근데 C 아니다 정확하게는. 순서 없다면서요. 자, 그런데 뽑아야 되는 개수가 더 많지 않아? 우체통을 5번 뽑는다는 말은 A만 5번 골라도 되잖아. 그지? 그게 바로 뭐다? 중복을
허용해서 뽑는다. 그래서 아까 잠깐 알아는 오기 전에 다음 시간에 배워야 되는 순열의 여러 가지 순열들 중 하나 중복순열. 조합에서도 나오는 몇 개 중에서 중복조합이라는 거. 그 중에서 중복조합이 바로 뭐다? 똑같아. 서로 다른 행계중 알기를 뽑는데 순서를 고민하지 않는 조합 중에서 중복을 허용한다면은 중복조합으로 가는 거다. 그걸 지금은 뭐 일단 기호는 써줄게. H라고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다다음 시간 지금 배울 겁니다. 알았죠? 자, 그럼 질문 하나 더 해볼까? 똑같은 편지 5개가 있어. 똑같은 우체통 3개에 나눠 넣는 방법의 수는 뭘까?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 다른 편지를 서로 다른 우체통에 다른 편지를 서로 똑같은 우체통에 이거 다 구분해야 돼. 얘네들이 전부 다 C랑 P랑 H랑 파일까? 순열과 조합과 중복순열과 중복조합일까? 아니요. 4개가 다 그 4개는 아니야. 자, 일단은 얘부터 하자. 얘는 뭐다? 서로 다른 우체통 3개 중에서 5개를 고르는 게 맞아요. 오케이? 근데 얘네들은 C나 P가 아닌 이유. 왜? 똑같은 우체통 3개잖아. 3개 중에 고르는 게 아니잖아. 그지? 순열조합으로 할 수가 없잖아. 자,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좀 더 얘기해 줄게. 자, 그래서 얘는 뭐다? 순서 고민합니까? 안 합니까? 고민합니다. 왜요? 이번에는 다른 편지라서. 똑같은 우체통 A를 한 번만 뽑는다고 해도 A를 첫 번째 뽑으면은 예를 들어서 편지가 스몰 A, B, C, D, E라고 쳤을 때 첫 번째 뽑히면 스몰 A를 받아가고 세 번째 뽑히면 스몰 C를 받아가잖아. 뽑히는 순서에 따라 다른 편지가 들어가지. 그래서 순서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3개 중에 5개 고르잖아. A라는 우체통만 5번 뽑아도 되거든. 그래서 중복을 허용을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중복을 허용하는 순열이라고 해서 나중에 파이라고 배우게 될 거예요. 그게 중복순열, 중복조합이라는 거다. 알았음? 오케이? 뭐 이런 것들을 나중에 배우게 될 거고 요 2가지는 지금 안 할래. 지금 자꾸 그거 한다고 해놓고 수학학 복습한다고 해놓고 확통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 오늘. 알았죠? 뭐 그런 것들을 조만간 정리하러 갈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요 2개는 확통은 아니야. 경우의 수기는 해. 조합의 심화 유형에 있었어. 그거 좀 이따가 한번 시간 되면 얘기하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같은 편지를 다른 편지를 싹 바꿈으로써 문제가 완전 달라져요. 그래서 확통이 미적분이랑 좀 다르지. 뭐가 어렵니? 라고 했을 때 미적분은 말 그대로 함수 하나가 그냥 복잡해. 수투 너희들 고난도 문제보다 훨씬 어려운 거라고 생각해봐. 수투에 이번에 시험 대비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뭐야? 자꾸 막 함수를 해석을 하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fx에 대하여라고 하면서 다음 조건 가나다가 전부 다 문제마다 다른데 그 조건들 가의 조건 가지고 막 후보 4개 고르고 5개 고르고 나의 조건에서 후보 한 2개, 3개로 줄여가고 다의 조건에서 후보 하나 남긴 다음에 마지막 답 구할 때 또 뭔가 해석이 들어오고 기억나지? 마지막 네모 박스 밑에 있었던 해석 막 어떤 문제는 기울기로 해석하고 어떤 문제는 접선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로 해석하고 막 했었잖아. 그런 식으로 어려운 게 미적분이라면 확률과 통계가 어려운 거는 이런 거야. 말장난 들어와. 그래서 문과 애들이 확통을 실제로 이과 애들보다 더 잘하냐라고 하면은 모든 학생들이 다 그런 거는 아닌데 생각보다 문과 애들이 많이 치고 올라오는 과목이 확통이었어. 옛날에 공통 과목이던 시절에. 내가 가르쳤던 애들 중에 문과 학생인데 수학 진짜 오지게 못했어요. 막 4등급, 5등급 떴었어. 근데 국어는 한 전교 2, 3등 하는 애거든. 그냥 똑똑한 놈임. 문제 잘 읽고 글 잘 읽는 놈임. 근데 수학은 오지게 못해. 5등급이었어. 근데 공통 과목인 확통으로 딱 들어가자마자 걔 전교 3등 찍었거든. 그냥 모든 문제를 공식 몇 개만 외우면 되니까 우리 첫째 단원, 둘째 단원에서 있잖아. 이거 말고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에서 배워야 되는 공식 몇 개야라고 하면 딱 4개야. 그 4개가 그냥 NPR 정도의 공식이야. 판별식 같은 것도 아니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도 아니고 접선의 방정식 공식도 아니야. 그냥 NPR이 뭐니? NCR이 뭐니? 그 공식 딱 4개만 가지고 문제를 해석해서 그 공식들을 짜집어 나가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글을 잘 읽는 애들이 사실 문제 많이 잘 풀었었거든.
그렇죠. 그래서 역전을 많이 했었던 과목인데 뭐 지금 너희들은 또 선택 과목이 됐으니 아무튼 아시겠죠? 만약에 너네 학년이 재수를 하게 되면 문과 애들은 유리할 수 있겠다. 이과 애들 뭐 재수생끼리 비교했을 때. 왜냐면 지금 너네 아냐? 너네 밑에 학년 수능 확통이 필수 과목이 됐잖아. 미적분은 수능 안 보잖아. 그럼 이과 애들은 재수를 하면 확통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지 않니?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알았죠? 자꾸 허설을 자꾸 찍찍 하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지금 미리 강조해 놓자. 순열의 정의와 조합의 정의에 서로 다른 것들 중에서 고를 때 쓸 수 있었다라는 거. 자,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순열로 갑니다. 이제 순열이에요. NPR이에요. 그리고 NCR이에요. 이것까지는 기억나지? 자, 각각 어떻게 계산했어? 이제는 물어보면서 답하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냥 갈게. NPR을 계산하는 방식은 사실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가면서 나오는 모든 자연수를 곱해요. 그때 어디까지 곱하는지는 보통 외우지 말라고 해, 쌤들이. 그러면서 몇 개를 곱하는지를 집중하라 그랬지. 몇 개? 알게, 그렇지. 자, 그게 어디에도 조합에도 또 쓰였습니다. 조합 자체가 뭐냐면은 순열의 정의를 생각을 해보면 교과서적인 정의를 생각해보면은 뽑고 나열이라며. 그지? 그래서 뽑는다라는 것 자체만 보면은 사실 순서 생각 없이 그냥 말 그대로 뽑기만 할 거니까 조합이야. 그리고 나열의 경우의 수는 좀 이따 순열에서 배우게 될 텐데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 두 개를 뭐 한다? 그리고 곱하기로 만든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나열로 나누면은 조합이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NPR에다가 나열하는 방법의 수. 몇 팩? R팩. 기억나? 이게 이제 순열 말고 조합을 계산하는 방법이었지. 그래서 조합의 계산식도 NPR의 계산식 이거를 먼저 따라오죠.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가며 나오는 모든 자연수, 정확한 정수를 곱해 나갑니다. 그때 분자에 뭐가 들어간다? R개를 곱합니다. 알았음? 그러면 이제 분모는 R팩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 끝. 요게 뭐다? 진짜 말 그대로 계산하는 방법. 뭐였냐? 예를 들어서 10P의 3 같은 걸 계산하시오. 5C의 3 같은 걸 뭐 해주세요? 계산하시오에서 쓰였던 방식. 맞지? 자, 까먹은 거 있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잘 기억하고. 두 번째, 이게 확률과 통계에서도 과연 내가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강조해주는 게 있기는 해. 너희들이 다 까먹었을 거라서. 뭐냐면은 순열도 조합도 계산하는 방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물론 조합에 계산하는 방식은 얘 때문에 하나 더 생긴 것 뿐인데 순열을 계산하는 방법 하나 더 있잖아. 뭐 있어? 우리가 어떤 새로운 공식을 만들어 나간다거나 증명이라고 할게. 그런 상황에서 문제에서 증명을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경우에 사용을 하게 됐던 또 다른 계산식 뭐 있었지? 팩토리얼 분의 팩토리얼 기억나? 이게 기억이 안 나면 이것까지는 기억나나? 팩팩팩 뭐였어요? n팩 n-r팩 그래서 여기서도 n팩 이 npr n-r팩 너무 좁아 그리고 앞에 있는 팩은 뭐였지? r팩 오케이? 요거 하나 더 있었단 말이야 증명할 때 쓰이는 거 이게 수학 하에서는 내가 서술형 대비로 꼭 기억을 하라 그랬었는데 이게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에서도 과연 쓸지 나도 그건 잘 모르겠다. 근데 거의 본 적은 없기는 한데 항상 혹시 몰라서 강조를 하긴 해줘요. 잘 기억하세요. 알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열에서 쓰였던 거. 좀 특정 계산 상황. 어떤 거? n개 중에 n개 고르는 p 순열. n개 중에 한 개 고르기. n개 중에 빵개 고르기. 조합도 n개 중에 n개 고르기, n개 중에 한 개 고르기, n개 중에 빵개 고르기. 각각 얼마였지? NPN 뭐야? 준여가 기억나? 하하. 얼마? 이게 n 팩토리얼 나라는 방법이죠. n개 중에 n개를 다 뽑는다.
뽑는 것 자체가 의미 없고 그냥 뽑으면 그거 뭐야? 원래 있던 n개 자체를 다 나열하기. 이게 나열하는 방법을 쓰잖아. n팩. 그러면 준혁아 np1은 뭐였지? n개 중에 한 개 뽑기. 저 새끼 어떡하지? 뭐? 자, 수원아 n개 중에 0개 뽑기. np 빵은 얼마? 응. 자, ncn은 얼마? 수원아. 시연아 nc1은 얼마? nc 빵은 얼마? 시연아 너요. 뭐 nc 빵은? 오케이. 요거까지. NC0, NP0에서 0개를 뽑는다라는 거는 0이 아니라 뽑은 개수를 물어본 게 아니라 몇 개의 방법이 있는지. 현우야, 여기 4개의 분필이 있어. 자,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봐라고 하면은 뭐야? 쟤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잖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그죠? 가만히 있겠다는 방법 하나 있잖아. 알았음? 한 개 뽑기는 어차피 하나를 뽑을 건데 뽑는 순서가 뭐 있어? 그래서 P나 C나 당연히 똑같고 방법은 4개 중에 1개. n개 중에 1개. n. 알았음? 되게 쉬운 질문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내용들 하면은 끝이 납니다. 뭐 있어요? 이웃하는 것이 있는 순열. 이웃하지 않는 것이 있는 순열. 그냥 것이 있는 순열인데 않는 순열이라고 할게. 이웃하는 순열. 자, 그리고 그 외 나머지. 이 3개를 섞어서 우리는 뭐라 불렀지? 제한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일반적인 제한 조건들. 그 외 나머지 제한 조건들은 전부 다 뭐다? 그 제한 조건. 조건이 있는 대상부터 먼저 계산을 하죠. 예를 들어서 숫자 카드 1, 2, 3, 4, 5가 있을 때 그거 5개를 가지고 세 자리의 정수를 만든다. 그때 그 세 정수가 짝수가 되시오라고 하면 누구한테 제한 조건이 걸린 거야? 1의 자리에 짝수가 오시오라는 제한 조건이 걸려 있잖아. 그래서 1의 자리부터 2 또는 4 두 가지 고민해놓고 나서 남아있는 숫자 카드 4개를 2개에 넣고 싶다. 그럼 뭐야? 4P2. 맞지? 그렇다면 24잖아. 2 곱하기 4P2, 12. 그래서 24. 이렇게 답을 낸단 말이야. 그것처럼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뭐야? 조건이 붙어있는 대상부터 먼저 나열을 합니다. 짝수가 되시오 1의 자리부터. 5의 배수가 되시오 1의 자리부터. 알았음? 자, 근데 이웃하는 것은 또는 이웃하지 않는 것은 조금 풀이가 달랐어. 뭐가 어떻게 달랐어? 기억나? 누구누구를 이웃하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몇 명이야? 7명 있죠? 점점 늘어나네. 7명 있죠? 여기서 시현이랑 수환이를 뭐 해? 둘이 같은 반이니까 이웃하게 줄을 세우고 싶은 거야. 원래 7명 그냥 였고요. 7명이 일렬로 나열하고 싶다. 경우의 수는 몇 팩? 7팩. 근데 예를 들어서 수환이, 시현이를 둘이 자꾸 묶으니까 좀 그렇다. 현우랑 시현이를 둘을 만약에 손잡고 둘이 같이 서라고 한다고 치자. 그럼 뭐 하면 돼? 현우랑 시현이는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서. 그럼 몇 명처럼 보이겠어? 6명. 그 600. 근데 현우랑 시현이 둘이 누가 왼쪽에 설래? 누가 오른쪽에 설래? 누가 앞에 설래? 누가 뒤에 설래? 하면서 둘이 자리 바꿀 수도 있지. 곱하기 몇 백? 200. 600 곱하기 2. 이게 답인 거 아니야. 맞나요? 그래서 이웃하는 건 뭐다? 먼저 나열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나열하는 것도 아니고 묶어서 한 방에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웃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수환이, 시현이가 둘이 싸웠어. 둘이 싸워가지고 둘이 그냥 꼴도 보기 싫대. 이웃하지 않게 서고 싶어. 그럼 뭐 해줘야 돼? 나머지 5명이서 그냥 쭈뼛쭈뼛 눈치 보면서 5명이서 일렬로 서줘요. 몇 팩? 5팩. 맞죠? 그러나서 수환이, 시현이가 둘이 뭐해? 눈치 보면서 쓱 들어가고 쓱 들어가. 그런 식으로 골라주는 거잖아. 뭐야? 그 사이사이 공간 6개 중에서 2자리를 뽑아서 시연이랑 수환이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뭔다? 이웃하지 않는 것은 자 일반적으로는 이웃하지 마세요와 같은 어떤 조건이 있다면 그놈들부터 먼저 나열하는 게 맞아. 맞지? 근데 이웃하지 않는 조건은 전혀 반대로
그것들을 제외한 나머지부터 먼저 계산한 후 그 사이사이의 공간에다가 제한 조건이 이웃하지 마세요라는 제한 조건이 있었던 대상들을 사이사이에 쑤셔놓는 거지. 그런 풀이가 있었다. 기억나냐?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 순열은 끝이야. 저기다가 이제 아까 말했던 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 다음에 오늘 언급 안 했던 원순열, 그리고 아까 잠깐 또 언급했던 중복순열까지 해서 모든 순열이 끝나는 거고 그게 여러 가지 순열이다. 알았지? 오케이? 다음 시간에는 딱 그 세 개 배우는 거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원순열, 중복순열. 딱 세 개. 뭐? 손든 줄. 아시겠죠? 오케이? 그 원순열 안에 뭐 있겠어? 원순열 안에 이웃하는 원순열. 이웃하지 않는 원순열 또 있어. 오케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도 그 안에 뭐 있어? 뭐 이웃하는 거, 이웃하지 않는 거. 그게 제한 조건. 또 뭐 있어? 중복순열 안에도 이웃하는 거, 이웃하지 않는 거. 여러 개 있을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위해서 오늘 미리 배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잘 기억해둬라. 알았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하자, 조합은. 자, 너희들 왔으니 나 또 멈춰 있어. 스트레스 받아. 자, 그리고 어쨌든 마지막 조합으로 가봅시다. 자, 조합에서는 별다른 얘기가 있었나 없었나? 요런 거는 없었지. 여기서는 전부 다 그냥 제한 조건. 그래서 무조건 먼저 계산하는 거. 뭐 물론 순열은 섞을지는 모르겠지만 조합 자체에서 나오는 특정 유형이 특정 조건이 뭐 먼저 계산하라던가 뭐 나중에 계산하라던가 이런 거는 없었어. 오케이? 대신에 이 공식이 두 가지 있었지. 여기 지금 안 보일 것 같아서 여기다 쓸게. 하나는 NCR과 NC N-L이 같다. 이거는 뭔지 알죠? 예를 들어서 7C에 5를 계산하세요라고 할 때 우리가 7C에 2로 계산하면 훨씬 편한 거. 이런 거. 기억나나? 이유는 딱히 지금 뭐 아주 난 정말 궁금해 미치겠어. 아니면 딱히 설명을 안 할게요. 어차피 우리가 계산을 쓰는 거 나름이니까. 알았지? 이거를 어떻게 계산한 건지는 알지? 7, 6, 2, 1. 오케이? 혹시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은 뭐 했다? 요거 기억해라. 요거 쓴 거야. 요거. 조합의 계산식. 2 팩토리얼 7에서부터 2개. 예를 들어서 10C에 8을 계산하라고 해도 마찬가지지. 10C에 7을 계산하세요라고 해도 마찬가지지. 언제 쓴다? 뒤에 게 좀 너무 커. 이걸 그대로 계산한다 치면 10부터 시작해서 19, 8, 7, 6, 5 하면서 7개 곱하고 분모도 7 팩토리얼이 필요하잖아. 불편하잖아. 그래서 계산을 할 때 뭐 하자? 뒤에 게 좀 너무 크면 둘이 뺀 걸로 뒤에 걸 바꾸자. 그러면 같은 값이 나옵니다. 얘는 뭐야? 19, 8, 300, 3, 2, 1. 120 하고 바로 나오잖아. 알았죠? 뭐 이런 용도로 쓰는 거. 그리고 하나는 뭐였다? 이거는 아마 많이들 까먹었을 텐데 두 개의 조합이 있어. 두 개의 조합을 더할 때 하나의 조합으로 만들어서 합치는 거. 자, 요 녀석이 수학 하의 경우에서 공식을 처음 배우는데 실제로 이걸 가지고 계산하는 응용형 문제들은 아직까지 본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내가 했던 반들 같은 경우는 내가 어거지로 확통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도 풀 수 있어. 이런 용도로 나중에 쓸 거야 라고 보여는 줬지만 시험 대비를 하면서 이 문제를 푼 적은 없었다고. 근데 이 문제 이제 중요합니다. 나와요. 언제? 이항 정리라고 해서 조합의 여러 가지 조합으로 들어가면은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 가지 조합이 아니야. 조합은 그냥 중복조합 하나밖에 없어. 순열은 아까 말했던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원순열, 중복순열 해서 세 가지를 섞어서 여러 가지 순열이라고 부르는데 조합에서는 여러 가지 조합이 아니라 조합과 이항정리라고 해요. 중복조합과 이항정리. 그냥 조합에 여러 가지 조합이 있는 게 아니라 중복조합 하나 배우고 그거 계산하는 거 하고 나면 이항정리로 넘어가는데 이항정리에서 이항정리 문제랑 얘랑 비교하면서 요 놈의 응용 버전이 나올 겁니다. 이제. 어쨌든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둬라. 지금 미리 보여줄게. 외우는 방식으로 가르쳐줄게. 증명도 할 겸. 일단 자 여러 개의 조합들을 막 더하라고 하고 있을 겁니다. 이항정리가 그런 거거든. 근데 이항정리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10시 얼마, 10시 얼마, 10시 얼마, 10시 얼마. 10개 중 고르기 조합을 막 0, 1, 2, 3, 4 이런 것들을 더하는 게 이항정리고, 그거랑 비교되는 이 문제는 뭐냐면은 일단은 두 개가 같아야 돼. 그런데 조합 앞의 수가 같아야 되는데 그걸 합쳤을 때 하나가 커지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4C에 4가 있고 4C에 3이 있으면 둘이 더해주면 5C에 4가 된단 말이야. 그거랑 합칠 수 있는 재료 5C, 5, 6C 너무 쉬운데 이러면? 5C3, 6C3, 7C3, 8C3 이렇게 가자. 자, 이렇게 바꾸자. 3C3으로 바꾸자. 자, 이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까 문제랑 다른 게 뭐야? 아까는 10C 몇, 10C 1, 10C 2, 10C 3, 10C 4 이런 것들이 이항정리 문제라 했지. 근데 지금은 3C 3, 4C 4, 5C 4, 6C 4 앞에 다 바뀌어요. 계속 하나씩 커질 거야. 그때 합쳐주는 방식. 얘를 일단 4C 4로 바꿔줍니다. 왜? 하나는 같아야 돼. 그래서 둘이 합쳐 얼마 나와? 5C에 4가 나와. 자, 어떻게 외운다? n-1c, n-1c 두 개 합칠 때 뒤에 놈은 하나만큼 차이 나야 돼. 하나는 3, 하나는 4. 그때 뭘 따라간다? 큰 놈을 따라갑니다. 알았죠? 그래서 4C4, 4C3을 합치면은 앞에 거 하나 키워서 5, 뒤에 거는 큰 거 따라 4. 그럼 요 둘이 합치면 뭐야? 6C4지. 요 둘이 합치면 뭐야? 7C에 4지. 얘들이 합치면 뭐야? 8C에 4고 얘네들이 합치면 뭐야? 9C에 4고 그걸 계산하면 답이다. 알았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쓰일 겁니다. 요 공식. 잘 외워놔. 다시 한번 어떻게 외운다? 두 개의 조합을 더할 때 앞에 C 앞에 붙어있는 숫자는 둘이 똑같아야 되고 뒤에 거는 1 차이 날 때 어떻게 간다? 앞에 거는 하나 키워주면 되고 뒤에 거는 큰 거 따라갑니다. 알았죠? 요거를 근데 너네가 이렇게는 배웠어. 뭐? 파스칼 삼각형. 이거는 배웠지. 거기서 썼을 거야. 근데 그때는 그림으로 풀었고 막 학기체 공식 이런 거 들어는 봤냐? 학교 사람들 보통 그거 쓰지 않냐? 근데 그걸 식으로 쓰는 게 이제 내가 알려주는 풀이고 확통 때 본격적으로 좀 등장할 수 있어요. 비교되면서. 알았죠? 어쨌든 이런 식. 증명은 하지 말까? 뭐 굳이 안 해도 되겠지. 증명은 그냥 결국 이거 공식 쓰는 거라. 통과는 무관하니까.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하면은 수학 하 경우의 수가 끝이야. 다시 한번 기억 좀 살릴 수 있겠지? 문제 몇 개만 풀고 마칩시다. 알았죠? 뭐랑 관련된 거? 나 요거랑 그래, 그래 조건까지. 그리고 중복조합에 나오는 몇 개.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에 할 내용 중에 중복조합까지 다 하고 나서 나올 내용 중에 함수의 개수라고 하는 유형이 있거든. 그거 하나만 딱 설명하고 문제 몇 개 풀고 마칠 거예요. 알았죠? 문제부터 보죠. 자, 수년에서 어떤 문제 좀 너희가 풀었으면 좋겠냐 하면 왜 이렇게 작냐 근데 화면이. 키워야겠다. 여기 있네. 이거 이웃하는이지. 오랜만에 본다. 브라질. 1051번. 터프 1054번. 인이웃하지 않는 거 멕시코 1055번. 거기 나오는 터프 1062번. 오랜만에 보나? 저 의자. 자, 요 두 개, 네 개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수학 할 겁니다. 지금 프린트 준 거. 자, 어떻게 하면 돼요? 말 그대로 6개 나열합니다. 몇 팩? 저거만 보면 몇 팩? 6팩. 맞지? 여기만 보면 6팩인데 문제는 뭐다? BA를 이웃하래. 그러면 이웃하는 거는 뭐다? 걔네들은 묶어. 그럼 그 외 나머지 R, G, L이 아닌데? I까지 해서 몇 개처럼 보임? 4개처럼 보이네. 몇 팩? 4팩. 그리고 뭐다? 곱하기 지들끼리 자리 바꾸기 3팩. 끝! 그럼 답 얼마야? 24 곱하기 6이니까 얼마? 144야? 자, 근데 여기서 내가 경우의 수 수학 하 할 때부터 계속 내가 이 얘기 항상 했을 거야. 여기까지 보면 몇 팩, 여기까지 보면 얼마야? 이거 자주 얘기했을 텐데 이게 결국 뭐 만든다? 확률 만든다. 알았지? BRAGIL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BAL이 이웃하게 나열하는 확률은 이라고 하면 이게 답임. 전체 경우의 수.
알았죠? 그래서 저 얘기를 자주 하게 될 겁니다. 이제 앞으로 또는 여사건에서도 필요할 거고. 54번 가보자. 1, 2, 3, 4, 5를 순서대로 나열해서 순서대로 A1, 2, 3, 4, 5라고 불렀을 때 A1, A2 곱해보고 A2, A3 곱해보고 A3, A4 곱해봤을 때 그때 뭐 해주세요? 그 중에서 제일 큰 거. 그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열하면 제일 큰 거는 뭐다? 요들이 곱한 15. 그런데 이게 뭐야? 제일 큰 게 20이 되자. 그럼 뭐야? 1, 2, 3, 4, 5 중에서 다른 말로 고치면 그냥 결국은 4와 5가 뭐 한다? 이웃한다지 뭐. 그지? 그래서 이거는 뭐다? 4와 5는 묶어주고 1, 2, 3과 함께 나열합니다. 4팩, 지들끼리 자리 바꾸기 몇 팩? 2팩. 이게 터프였어.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게 얼마나 쉽냐. 그지? 오케이? 지금 보니까 엄청 쉽지? 자, 55번 가보자. 멕시코. 뭐예요? MXO가 이웃하지 말래요. 그럼 뭐 해야 된다, 얘들아? 쟤네들을 제외한 나머지 누구야? EIC냐? 얘네들을 뭐 한다? 먼저 나열합니다. 이웃하지 말라는 제한 조건이지만 걔네들을 빼놓고 먼저 얘네들만 나열한 다음에 그 빼놓은 놈들,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놈들을 뭐 해줘? 사이의 공간에다가 네 군데다가 세 개를 집어넣어주면 되지. 그때 만약에 빼놓는 게 예를 들어서 AAA처럼 똑같다면 조합일 거야. 맞지? 근데 지금 MXO네. 그럼 뭐 해준다? P로 가는 거고 나중에는 이런 것도 있을 거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거 섞을 때. 알았지? 지금은 그거랑은 상관이 없음. 그런 식으로 어쨌든 확률과학 통계라는 과목이 만들어지는 거야. 결국 이거 짜집어가지고 얘네랑. 알았음? 답은 뭐야? 또 144야? 그래요. 162번 갑시다. 1062번 갑시다. 이거 기억남? 의자가 6개가 있어. 근데 거기다가 6명이 앉는 게 아니라 남자가 둘, 여자가 둘, 총 4명밖에 안 앉아. 근데 여학생들은 이웃하고 뭐 남학생들 이웃하지 말래.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얘들아? 기억나? 사람들이 그냥 제일 기본 문제가 이거잖아. 빈 의자가 예를 들어서 5, 6, 7개가 있을 때 그냥 학생들이 3명이 앉고 싶어. 어떻게? 이웃하지 않게. 기억나? 어떻게 풀었었는지? 뭐 하라 그랬어? 놓여있는 의자에서 이웃하지 않게 선택을 하는 방법은 없다. 알았지? 우리가 이웃하지 않는다는 건 오직 나열을 하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뭐 한다? 의자 3개 빼. 얘네들이 학생들이 의자를 들고 들어가서 앉으면 되잖아. 즉 앉은 후를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생, B라는 학생, C라는 학생이 있을 때 여기에 비어있는 의자, 빈 의자, 빈 의자, 빈 의자가 있으면 되잖아. 결국은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A, B, C가 의자를 들고 잠깐 사라져 있고 빈 의자들만 나열합시다가 먼저 나와야지. 왜? 우리는 나열을 할 때 이웃하지 않는 게 방법이 있잖아. 배운 방법이 있잖아. 자, 그럼 빈 의자 4개 깔아보자. 수아나 얼마야? 1이죠. 죽여버린다. 자, 4 팩토리얼이 뭐야? 서로 다른 4개를 나열할 때잖아. 그지? 이거 내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어이? 자, 4 팩토리얼이라는 거는 그 의자 4개가 다 다를 때 또는 뭐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하면 돼? 그 사이사이 공간에 A, B, C가 의자를 들고 들어가면 되잖아. 5개의 빈자리 중에 3놈이 P 순열로 들어가면 되겠지. 자, 그럼 지금 문제에 적용시켜보자. 어쨌든 남자는 이웃하지 말고 여자는 이웃한다 했는데 그냥 예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봐. 그럼 나머지 2자리는 뭐야? 빈자리잖아. 그럼 결국 우리는 뭐 해줘야 돼? 여자 둘 이 의자를 들고 비어있는 의자 2개와 함께 먼저 나열을 해줘야지. 몇 팩이 아니네. 얼마야? 그냥 3이죠. 맞죠? 나중에는 저게 막 뭐 팩토리얼로도 풀 수 있게 될 거다. 그리고 일단 뭐 해야 돼? 여자들 자리 바꿔줘야 돼. 몇 팩? 그러고 나서 남자들은 뭐 했어야 돼? 의자를 들고 따로 빠져 있다가 사이사이 공간 4군데 중에 2개를 골라서 들어가야 이제 이웃하지 않게 되겠지. 알았죠? 그런 거. 됐니? 어때요? 정말 쉽죠? 이런 겁니다. 요게 순열과 조합에서 나오던 순열의 특정 유형들. 기억남? 이제 기억이 새록새록 남?
확률과 통계 첫 단원이랑 이런 거 확률 단원이랑 보면은 계속 이거 얘기할 거야. 그냥 확률 있잖아, 확률. 그냥 제일 기본 확률. 거기 딱 들어가면 있잖아. 첫 번째 유형이 뭐냐면 순열을 이용하는 확률. 유형 2번 조합을 이용하는 확률. 유형 3번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하는 확률. 유형 4번 중복 순열을 이용하는 확률. 유형 5번 원순열을 이용하는 확률. 이거예요. 계속 이런 식이야. 오케이? 그 6건의 확률, 유형 6번 6건의 확률. 그 중에 한 3개가 다 여기 오늘 배우는 거잖아. 알았지? 물론 분모에 들어가는 전체 경우에서는 당연히 경우의 수일 거고. 알았어요? 자, 그러고 나면은 조합에서 배우던 몇 가지는 또 설명할 게 있나? 함수의 개수로 들어가자, 조합에서는. 내가 아까 설명한 그 함수의 개수. 이거지? 조금 다르네. 함수의 개수가 따로 없나? 너네 지금 내가 준 프린트에 조합에서 함수의 개수 좀 찾아봐. 어디 있냐? 있다. 내가 찾았다. 자, 갑니다. 오늘 마지막 유형 하나. 자, 요 함수의 개수도 우리 다음 시간에 배워야 되는 중복 순열이나 중복 조합 내용을 살짝 가지고 와볼게. 알았죠? 아니다. 하나 한다고 했는데 자꾸 늘어나서 미안합니다. 분할과 분배도 해야 돼요. 생각해보니까. 자, 함수의 개수라는 게 있다. 이거는 약간 예시처럼 할게요. x라는 집합이 있어. 1, 2, 3? 4? 4. y라는 집합이 있어. 1, 2, 3, 4, 5. 너 맞나? 몰라, 해. 자, 여기서 1번.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개수를 찾아주시오. 몇 개일까요? 여러분들, 몇 개일까요? 뭐 말하고 싶은 것 같은데, 5의 4승입니다. 맞아요. 좀 이따 얘기할게요. 두 번째, 1대1 함수겠네.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근데 1대1 대응의 개수라고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그럼 1대1 함수는 1대1 대응은 푸는 방법이 다른가? 아니, 우리가 구분할 필요는 없어. 문제가 1대1 함수일 때는 1대1 함수로 물을 거고 1대1 대응이 될 때는 1대1 대응이라고 지가 물을 겁니다. 지금 정의의 개수가 다르니까 1대1 함수가 맞겠지. 정의의 개수가 똑같았으면 정의의 공역이 1대1 대응이라고 물어봤을 거야. 그때. 우리가 구분할 필요는 없다. 어쨌든 같은 풀이 얼마야? 기억나? 자, 여기서부터 설명한다. 결국은 정역의 원소가 갈 수 있는 방법의 수. 1이 5개, 2도 5개, 3이 5개, 4도 5개. 그래서 5의 4승. 자, 1대1 함수의 개수는 1이 5개, 2가 갈 수 있는 방법의 수가 4개, 3개, 2개까지 가는 거죠. 자, 근데 이 방식으로만 가서는 3번, 4번의 보기를 풀 수가 없었다. 자, 4번은 확통 때 배우는 건데 나는 언급을 했고 교과서에는 안 나오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이 더 많겠지. 근데 3번은 배웠습니다. x1보다 x2가 더 커. 그러면 fx1과 fx2를 비교했을 때 만약에 더 크다든 작다든 어쨌든 큰 원소가 작은 원소로 가세요. 큰 원소가 큰 원소로 가세요라고 정해버리면 뭘까? 그때부터는 이 방식으로는 못 풀어. 그래서 풀이 방향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었냐면 기본적인 경우의 수를 이용하는 것은 정의역의 입장에서 출발을 하지만 내가 갈 수 있는 방법에서 1이 갈 수 있는 방법에서 하면서 출발하지만 그 방법은 이 딸랑 두 문제 말고는 못 풀기 때문에 다르게 고민을 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공역의 입장을 보라 그랬지. 공역의 입장에서 보면 정의역한테 화살표 몇 개 날라온다? 4개 날라온다. 그래서 우리 5명이 있으니까 화살표 맞을 4명 고르자. 5명 중 4명 고르기. 5명 중 4명 고르기. 이 방법으로는 얘도 풀 수 있어요. 여기에 4개가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순서대로가 아니라 하나는 P, 하나는 C, 하나는 중복조합, 하나는 중복순일 거예요. 그거 정리해야 된다. 언제? 내가 중복조합 때도 한번 또 보여주고 중복순일 때 또 보여주겠지. 그때 정리 잘 해놔. 지금 잘 해놔도 되고. 알았죠?
자, 이때 너희가 지금 중복순열의 정의까지는 알잖아. 계산을 못해서 그렇지. 오늘 내가 설명했잖아. 그지? 알아오기 전에. 준영이도 오기 전에. 뭐 결국 얘는 5개 중에 4개를 고르는데 순서가 있어 없어. 순서에 따라 달라 똑같아. 그것도 고민하는 거야. 자, 결국 5개 중 5개가 누구야? 공역이지. 공역 5개 중에서 화살표 맞을 4놈을 고를 거야. 근데 함수의 정의가 뭐야? 고른 놈 또 골라도 되지. 이것도 함수잖아. 뭐야? 중복을 허용합니다. 그 다음 예를 들어서 1 3번 고르고 3 1번 고른다 치자. 그때 3이 첫 번째 고르면은 뭐야? 1한테 대응받는 거 아니야? 맞지? 만약에 3이 두 번째 골라지면 2한테 대응받는 거야. 다른 함수야 같은 함수야? 다른 함수잖아. 뽑는 순서에 따라서 함수가 달라지지. 그럼 순서까지 생각해서 고민해야겠네. 그래서 중복 순열이 되는 거예요. 중복한다, 순서 있다. 오케이? 그런 식으로 너희들이 계속 이거 고민하게 될 거다 이제. 알았음? 확통 시작되면. 여기서도 똑같이 해보자. 자, 1대1 함수 1대1 대응이야. 중복 허용하겠니 안 하겠니? 당연히 안 하겠죠. 왜? 1대1이니까. 한 번 고른 거 또 대응하면 안 돼. 근데 순서는 있어 없어? 순서 있겠죠. 아까처럼 첫 번째 골랐을 땐 1한테, 세 번째 골랐을 땐 3한테. 그렇지? 얘는 중복 허용 중복 허용 안 합니다. 왜요? 예를 들어서 1보다 2가 커. 그러면은 그 F1과 F1 비교했을 때 F2는 무조건 커야 돼. 내가 공역의 원소를 골랐을 때 다 달라야 돼. 그리고 순서는 자, 원래 기본적으로 함수는 몇 번째 골랐을 때 누구랑 대응하냐. 그 대응하는 순서 때문에 순서가 있는 게 함수기는 한데 지금은 어때? 내가 뽑을 때 순서를 고민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뽑아서 나열이라고 하면 이게 이해하기 힘들어져. 순열은 뭐다? 뽑을 때 순서를 생각한다. 조합은 뭐다? 뽑을 때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만약에 아까처럼 1, 3번, 3 한 번 고른다고 쳤을 때 잠깐만. 1, 3번 고르면 안 되는구나. 1, 2, 3, 4를 고른다 쳤을 때 무조건 대응 관계가 뭐야? 무조건 큰 놈이 큰 놈이고 작은 놈이 작은 놈이잖아. 나는 고르기만 했는데 함수 자동 하나 완성이잖아. 뭔 소리인지 알겠지? 그래서 내가 순서는 고민할 필요 없네. 그럼 뭐야? 조합. 그리고 이제 4번에 들어오는 함수는 뭐냐면은 x1보다 x2가 더 커. 그때 함수 값 길이 비교하면은 fx1보다 fx2가 더 작다가 아니라 작은 것도 똑같아. 크거나 또는 같아도 되는 거. 똑같아도 되네. 그럼 뭐가 달라진 거야? 여전히 순서는 없는데 중복은 허용 가능해진 거야. 그래서 여기가 P고 얘가 C고 얘가 중복 순열 파이라고 쓰고 중복 조합 H라고 씁니다. 알았죠? 요 4개 너희들이 앞으로 이런 규칙을 가지고 너희들이 스스로 찾아야 돼. 알았어? 문제에서는 요런 거 하나 말 하나 바꿔가지고 문제를 싹 바꿔버린다고. 알았니? 알았니? 그러면 이제 아까 했던 거 마지막 요거 이따 시간 되면 할게라고 했던 그 우체통 2문제 안 했었잖아. 기억나니? 아이 우체통 너네 우체통 본 적 있냐 실제로? 아 우체통을 본 적 있어? 요새 있어 우체통이? 어디 있어? 너 갑자기 안 본 척하지 마. 너 어디서 봤어? 자 가자. 아까 뭐였지? 2번 4번이었나? 자 뭐였어? 똑같은 편지. 아까 5개였지 편지. 5개. 다른 편지. 5개. 근데 똑같은 우체통. 3개. 아까 기억나? 3개 중에 5개 고르기, 3개 중에 5개 고르기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세 개가 다 달라야 됐었거든. 그래서 다른 우체통들은 3H, 3P, 3C, 3파이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해. 근데 지금은 같은 우체통이니까 세 개 중 고르기가 아니지. 자, 그럼 어쨌든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아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수학 하 때 배우는 경우연수에서 나오는 바로 조합의 응용 버전. 분할과 분배라는 단원 유형이라고 하죠. 분할과 분배랑 관련된 거예요. 정확한 분할만 있으면 돼. 자, 요걸로 갈게. 서로 다른 편지 5개가 있어. 우체통에 넣어야 돼. 어떻게 할까? 세 개의 그룹으로 만들어주는 거지. 오케이? 그때 빈 우체통이 있다 없다? 그런 말은 없었어. 그럼 빈 우체통이 있어도 되나 봐. 예를 들어서 5개 몰빵 가능하나요? 네. 4개, 1개, 빵개 가능하나요? 네. 3개, 2개, 빵개. 그 다음 뭐야? 3개, 1개, 1개. 2개, 2개, 1개. 끝. 이해됐니? 그러면 이번 문제는 5개의 방법이 끝이에요. 이 5개. 똑같은 편지거든. 근데 밑에 있는 4번은 편지가 다르니까 얘의 방법에서는 하나겠지만 얘의 방법은 몇 개야? 5개겠지. 혼자 들어가는 편지가 누구야? 예를 들어서 편지가 A, B, C, D 뭐 이름이 써져 있었다고 쳤을 때 A가 혼자 갈래? B가 혼자 갈래? C가 혼자 갈래? D가 혼자 갈래? E가 혼자 들어갈래? 그거 고르는 방법. 그럼 얘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분할이지. 5개 중에 3개 고르고 남아있는 2개 중에 2개 고르고 몇 개? 얘는 5개 중에 3개 고르고 2개 중에 하나 고르고 하나 중에 하나 고르는데 기억나? 하나하나 똑같네. 2팩으로 나눴던 거. 기억나? 기억 안 날 것 같아서 설명하긴 할 겁니다. 여기도 5개 중에 2개 골라서 너네 같이 다녀. 같은 우체통에 갈 거야. 남아있는 3개 중에 2개 골라. 너네 둘이 같이 다녀. 같은 우체통에 들어갈 거야. 그럼 마지막 남은 하나 혼자 가. 근데 여기서도 뭐가 똑같아? 둘 개수가 똑같지? 2개의 그룹이. 그래서 뭐다? 2팩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왜 2팩으로 나누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예를 들어서 편지지 A, B, C, D, E랑 처음에 2개 고를 때 C, D, A, B, E는 구분 못하잖아. 우리. 아직 우체통에 안 넣었거든. 그죠? 그냥 묶어만 놨잖아. 물론 우체통에 3개라서 뭐 넣어도 똑같겠지. 아무튼. 알았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6명이 있었어. 이 6명을 2명, 2명, 2명의 그룹으로 3개의 조로 나눌 때 나누는 방법의 수는 뭐였니? 6명 중 2명, 남아있는 4명 중 2명, 남아있는 2명 전부 다 골라. 근데 3개의 조가 인원이 똑같네? 3팩으로 나눴잖아. 오케이? A, B, C, D, E, F. A, B, E, F, C, D. C, D, A, B, E, F. C, D, E, F, A, B. E, F, A, B, C, D, E, F, C, D, A, B. 그 6가지가 다 똑같은 하나의 방법이니까 6, 3팩으로 나누는 거야. 알았죠? 이게 분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진짜 수능 조합 끝이야. 수학 학거. 요거 잘 모르겠다 손. 다들 이해됐어? 이거 왜 다시 하지? 확률과 통계에 나오는 함수의 개수 중에 특정 유형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또 쓰여요. 분할이라는 거. 이거 기억나니? 라고 하면서 내가 분할 기억나지? 라고 계속 얘기를 할 거야. 알았음? 확률이나 조합에서 나올 거다. 알겠죠? 자, 오늘 왜 복습하는지 알겠니? 미적분 하는 애들한테 수투를 복습시키지는 않아. 근데 확통을 하는 애들한테 수하는 복습을 꼭 시켜야 돼. 너무 많이 쓰여서.
거기는 흐름만 따라가는 거지 공식이 막 필요한 건 아닌데 너희들은 공식 자체가 그대로 똑같이 다 튀어나와요. 흐름도 비슷하지만. 어쨌든 자 지금은 내가 뭔가 수학 하랑 관련된 유형들만 여러 개 알려줬는데 사실은 이거보다 좀 더 많은 분할들이 있어. 알았죠? 그러면서 막 함수의 개수 중에 이런 유형은 이렇게 풀어야 돼, 저런 유형은 저렇게 풀어야 돼. 또 중복, 순열, 중복적 오늘 몇 번 계속 언급은 했는데 계산은 못하겠지만 찾을 수는 있게 됐잖아. 어느 정도는 물론 다시 하겠지. 그때 중복, 순열, 중복 조합에서도 또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아까 내가 잠깐 말했던 빈우체통 이런 얘기했잖아. 빈우체통이 있다 없다 이런 말했잖아. 기본적으로 중복 조합, 중복 순열에서는 빈우체통이 있을 수 있거든. 그럼 또 문제는 뭐겠어? 단 빈우체통은 없도록. 그때 문제의 조건에 따라 또 풀이가 또 두 가지로 또 달라져.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풀고요.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푸세요. 그것들도 또 강조를 해야 될 거고 확률과 통계는 그런 식으로 좀 난이도 있는 문제가 그런 식으로 좀 나뉩니다. 그냥 진짜 모르겠어가 아니라 헷갈려. 되게 헷갈리게 만들어놔. 이게 맞나? 아니래. 왜 틀렸는지 못 찾겠어. 왜? 아예 시작부터 다르거든. 그럼 내 풀이는 완전 잘못됐나? 아니, 또 맞아. 그러면서 왜 그 풀이가 틀렸고 만약에 책과는 완전 접근 방식이 달랐지만 혹시 이 풀이를 살릴 수는 있나 없나 그런 것들도 나와야 되고 그래서 내가 수투에서는 그리고 뭐 앞으로 할 미적분에서도 너희들의 풀이가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나는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안 왔었고 수투도 마찬가지. 근데 확률과 통계는 너희들이 왜 틀렸는지를 알아야 돼. 내가 이거 수학하 경우에서도 많이 강조했었을 거예요. 현은 기억나나? 내가 경우의 수 할 때마다 계속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게 본인이 예를 들어서 뭐 한 425번을 풀었는데 숙제로 풀었는데 틀렸다고 치자. 그럼 선생님 425번 질문이요. 이게 끝이 아니라 제일 좋은 질문은 뭐라 그랬어? 저는 이렇게 풀었는데 이게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또는 어디서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 그래서 너희들은 개념 설명은 그 진도 나가는 속도는 걱정 진짜 하지 마세요. 내가 전에 수연이 한번 보여줬었지. 자, 미적분이라는 과목과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이 개념의 양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내가 만들어 놓은 개념 노트의 두께를 가지고 설명해 줄게. 교재 두께는 비슷해. 오케이? 그거는 문제 양은 비슷해. 근데 개념 양의 차이를 보여줄게. 이게 미적분이라는 과목에 내가 정리한 개념 노트고요. 확통은 요거예요. 개념 양 차이가 이만큼 차이나. 여기서 그냥 모든 유형 다 만드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진도는 진짜 빨리 나가. 너희들 중간고사 범위 솔직히 내가 만약에 지금 같은 오늘 같은 속도로 쫙 설명을 한다. 일주일이면 끝나요. 아 일주일 너무 오버했다. 2주일이면 끝나요. 한 3번에서 4번 정도 수업이면 진짜 진도 다 나가거든. 그래서 좀 너희들은 이 확통반은 방학 때 수업도 그렇고 개학 후에 수업도 그렇고 좀 단원 천천히 나가더라도 계속 곱씹으면서 지나갈 거다. 알겠지? 그래서 질문들을 좀 상세하게 해줬으면 좋겠음. 내가 틀린 이유, 본인이 틀린 이유를 자꾸 물어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대답은 그런 게 나오겠지. 이거는 아예 접근 방식이 잘못된 거야. 부터 시작해서 이 풀이도 살릴 수 있어. 대신에 요 조건이 더 추가로 붙어야 될 것 같아. 뭐 예를 들어서 뭐 6건을 가지고 풀었는데 이거 하나 더 뺐어야 되는데 하나의 경우를 놓쳤어. 라던가. 그런 식으로 이제 너희들이 나와야 되거든.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질문을 조금 상세하게 해주세요. 한 번에 나가는 그 숙제의 양은 뭐 적당하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 번에 나가는 개념의 양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중복순열 뭐 거의 한두 개 가지고 뭐 숙제 한 200문제 만들고 뭐 그런 식일 거라서. 알았죠? 오케이? 자, 아무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